안녕하십니까. 출생아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15번째로 제2국민 데려오기, 필리핀 코피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 자녀인데 이런 사람 많아요. 필리핀 가보면, 살아오면. 얼굴이 한국 사람이에요, 분명히. 혼혈 아이를 코피노라고 부릅니다. 상당수 아빠들이 아이를 사실상 필리핀에 버리고 귀국해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까지 개설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피에 6명의 엄마와 7명의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국적도 비자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살고 있는 이들의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는 곳은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국적도 한국생만 하죠. 이 아이 엄마와 가끔이라도 연락이 닿는 경우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한국 사람이야. 이제 여러 기사와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되어 있습니다. 를 현재 둔 채 떠나버려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보는 YTN 연속기획 사람 속으로 오늘은 김승환 기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26년 동안 한국인 아버지를 그리며 살아온 코피노 여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눈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임신해서 하니까 연락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다든지.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은 그래도 차에서 고맙다고 그냥 말을 하고 하면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년 이상 필리핀에 살고 여러 번 가봤는데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코피노가 한국인의 얼굴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요. 한국인의 시인 엄마와 그 동네 친척들이 그 아빠인 한국의 책임을 두고 혀를 차고 있고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인의 시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원망이 태평양을 흘러가지 않냐고 가슴에 남아서 하늘과 본국에 아쉬워하고 있다. 아니요. 저희는 뭐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적 처벌을 감사하더라도 이 게시판을 내리지 않는 거 좋은 것 같죠? 아주 잘못된 아빠 사랑해요. 이와 같이 필리핀 전국에서 나타난 상황들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요. 네, 어렵게 살죠, 다들. 어렵게 삽니다. 네, 코피노의 경우 4만 이상으로 보는데 한국에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아빠는 가정분화를 예상해서 데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출생아가 아쉬운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1조 예산을 들여서 국회가 법으로 통과해서 그걸 데려다가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출생아가 없이 0.7명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한국인들을 데려오지 않고 지금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데려왔습니다.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냐 됩니다. 지금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런 면에서 참 코피노가 씨가 누구인가 안에 외국에서 귀한 한국인의 씨가 천시당하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 몽고 여러 나라 있겠죠. 옆으로 봐서도 한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들을 빨리 조정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씨를 채우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필리핀 출장을 갔다가 낳은 코피노를 버린 한국인 남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만한 상황이니까 법이 판단했겠죠. 다시 말해서 코피노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법이 판결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는 뭐 자랑스러운 코피노를 하고 여기 왕자가 됐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한국인의 씨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원망이 태평양에 흘러가지 않냐고 가슴에 남아있다 입니다.
코피노가 4만 이상인데 아빠는 가정불화 때문에 못 데려오니까 나라라도 또 이런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필리핀에 오게 되면요, 한국인의 후손입니다. 원한을 풀어줄 수 있고 출산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얻는 아주 일적 선도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 알고 있겠죠.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의원들이 가서 출산 양육비와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법으로 정해서 국민의 시가 말리도록 국가를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었지만 프랑스처럼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초대형 저수지에 물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부는 이혼이 50%, 남성 싱글이 54%.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혼 방지와 국제결혼 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제결혼이 4, 5년 전까지는 10%였는데 지금 10% 떨어졌습니다. 비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55%라도 해서 국제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영원한 싱글 남성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싱글 남성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써야죠. 협의결혼을 시키든지 간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1997년부터 30년 동안 필리핀에 25번 갔습니다. 여러 가지 민박도 하고 막 생활했는데 또 10년간 거주하면서 보니까 산속에 방군이 있어요. 방군의 입장을 내가 좀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값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석 달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군의 편지 한 장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돈을 갚아버렸어요. 석 달 동안 못 갚을 돈을 어떻게 그 다음날 갚아요? 왜 갚았을까요? 반군의 힘이 이만큼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군의 편지가 뭐였어요? 보도 안 해서 뻔해 알잖아요. 만약에 입지를 안 갚으면 죽인다 뭐 그런 말 있었을 거예요. 죽임을 당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빨리 갚았겠죠, 물론. 근데 이걸 경찰에 고발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발했다가 자기만 죽는 건데 뭘 고발해요? 필리핀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마약과 총성 전쟁을 하고 있고요. 산골에서는 반군, 민다나오에서는 모슬렘과 싸워서 화해했다는데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이것이 4,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혼외 출산은 어느 사회에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화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유럽에서 숫자가 좀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숫자는 프랑스가 63%고 스웨덴이 54%고 뭐 한국보다는 훨씬 한국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말하지 말고 비혼이 있어도 우리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필리핀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 IS를 추종하는 반군이 이 섬을 점령한 건데 우리 외교부는 이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종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교전이 이어집니다. 정부군과 경찰 3명이 숨졌고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order in this country. Let me step down, but I will deal with the problem. 원래는 이슬람교도 주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 식민지 역사 이후 종교 갈등이 생겼고 반군은 무슬림 아까 대통령도 그 민다나오 출신이에요. 그 민다나오 출신이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자, 아시아 지역의 제3세계로 이와 같이 우리 교민들이 필리핀 코피노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까 몽고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러는다는데 이런 사람들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과 비교하면 제외 근로자의 규모가 15%인지 잘 모르지만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경영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직 비곤하지 않지만은 출생아가 계속 감소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아진답니다. 경영자의 경영소득이 없어지고 갈수록 한국은 이제 궁핍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전쟁이 극도로 나빠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중매 결혼 시대였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연애 결혼 시대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연애가 안 되면 국제 중매라고 가능합니다. 뭐 시대가 그런다 하더라도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구촌 시대에 많은 민족이 섞여 사는
좋은데 국제 여론도 좋고 자녀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자녀 3명 이상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이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고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족이 170만 명, 뭐 러시아 3만 명,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흩어져 있지만 하여튼 여기에도 혼외 자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혼외 자손들을 할 일만한 지식인들이 여기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그 방안이 모슬림이나 해외 이민들이나 중국 교포 등으로 나라가 망하는 방향으로 임시 방편으로 데려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중국 연변 등의 한민족 도시에 가보면 도시에는 80세 이상이나 아이들만 산답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해보고 많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북한 팬입니다. 한국 안 좋아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와서 일을 하지만은 그래서 대다수 한국 높은 노임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흥룡강성, 길림성, 연흥성 이런 데는 한국인이 많이 사는데 노인들만 한다는 얘기죠. 노인들만 80세 이상 아이들만 살지 다 한국으로 와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북한을 더 찬양해요. 농가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규모가 독일이나 프랑스는 많지만 우리나라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필리핀에 흩어진 한국인들 후손을 데려오면 코피노를 데려오면 원한을 풀어주고 노동력을 얻고 수사료를 높이고 이 코피노가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도 내고 후수도 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안 하고 뭐 다른 뭐 이민 방법을 쓴다. 나는 적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2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야 해요. 우리나라 피가 된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2국민 데려오기 운동을 우리가 벌리고 나라에서도 이것을 시행해서 큰 학교나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끝질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일에 동참을 다 같이 협력합시다. 그리고 정부에 말하고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때 한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달렸습니다. 국민이 손에 달렸습니다. 국민이 그런 국회를 뽑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